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특히 김유미 노무사님의 유튜브 영상이죠? 인사관리부서 역할의 변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즘 인사관리, HR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요즘 기업 환경 너무 빨리 변하고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인사부서 역할이 그냥 서류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HR 다중역할 모델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울리 교수가 벌써 1997년에 HR 챔피언이라는 책에서부터요. 미래의 HR은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성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꽤 오래됐네요, 벌써. 그렇죠.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이 말하는 네 가지 핵심 역할, 그러니까 행정 전문가, 근로자의 대변인, 또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변화 주도자. 이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왜 요즘 조직에서 이 역할들의 어떤 균형, 이게 중요한지,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여러분의 조직이나 업무에 좀 비춰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올리 교수가 말한 그 네 가지 역할,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첫 번째는 행정 전문가, Administrative Expert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인사팀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좀 전통적인 모습, 뭐 그런 것 같아요. 급여 관리하고, 채용하고, 근태 관리하고, 이런 익숙한 일들이요. 네, 그렇죠. 이게 인사관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하나 강조됐을 부분인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인사 관련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여 계산, 지급, 뭐 사회보험 관리, 채용 프로세스 운영하는 거, 인사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효율과 정확성.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요. 불필요한 어떤 행정 비용은 줄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 이게 부실하면 사실 다른 역할들은 좀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요즘 HR 테크놀로지,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잖아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는 점점 자동화되거나 아웃소싱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럼 이 행정 전문가 역할은 좀 중요성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 때문에 예전에 HR 담당자들이 직접 손으로 하던 많은 일들이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역할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걸 넘어서 최신 HR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해진 거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의 정확성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노동법 규준수 같은 거 이런 건 또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법적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은 여전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즉, 기술을 써서 효율성은 높이되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확성, 안정성, 법규 준수를 책임지는 역할은 더 중요해진 셈이죠. 이 기반이 약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이 발전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그 전문가의 역할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역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조금 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역할 같아요. 네, 두 번째 역할, 근로자의 대변인, 인플로이 스포크스맨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 같네요. 그죠? 아까 행정 전문가가 시스템이나 효율성에 좀 집중했다면 이건 확실히 조직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역할은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몰입도 이걸 높이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단순히 직원들 불만 듣고 해결해주고 이런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그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아마 나왔을 텐데 구성원들이 실제로 뭘 필요로 하는지, 니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요. 그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경영진이나 관련 부서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개선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대변자 역할입니다. 적극적인 대변자. 네. 그리고 또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직원하고 회사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역할이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요. HR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근로자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 이때 이 두 역할 사이에 좀 심각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의 대변인 역할이 무조건 직원 편만 들어서 회사 입장을 외면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 이걸 바탕으로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대상 직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또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는 거죠.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회사의 결정이나 정책을 전달할 때도 그 배경이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직원들 의견을 잘 듣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변인이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김유민 의무사님도 영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균형과 신뢰. 이게 핵심이군요. 단순히 어느 한쪽 편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소통, 이걸 통해서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역할이라 와,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역할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요. 전략적 파트너, 스트래티직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역할, 전략적 파트너. 이건 앞에 두 역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단순 지원 부서가 아니라 회사의 큰 그림,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랑 직접 연결되는 역할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역할부터는 HR이 단순히 운영 지원 기능을 넘어서요.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영진이 사업 전략을 세우면 HR은 그냥 그 전략 실행하기 위한 인력 지원 계획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죠. 네, 보통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은 사업 전략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조직의 관점에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략 수립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HR은 그 시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가 누군지, 그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키울 건지, 또 현지 문화에 맞는 조직 구조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드니 확 와닿네요. 또 다른 예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그러면 기존 인력의 리스킬링, 또 업스킬링 전략, 또 새로운 기술 인재 영입 전략 같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죠. 즉,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 전략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와, 정말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이네요. 단순히 사람 관리만 잘하는 걸 넘어서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겠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멋진데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의 HR 부서가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흔히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장벽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는 HR 담당자들 스스로가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나 어떤 전략적 사고 역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마케팅, 생산 뭐 이런 다른 기능 부서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회사의 큰 그림 속에서 HR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HR 담당자의 역량 문제도 있군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최고 경영진, 그러니까 CEO나 다른 부서 리더들이 여전히 HR을 그냥 전통적인 행정 지원 부서로만 생각하고 전략 논의에 참여시킬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예요. 이러면 HR이 아무리 전략적 역할을 하려고 해도 기회 자체가 잘 안 주어지죠. 경영진의 인식이군요. 그렇죠. 또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이나 조직 개발 같은 전략적 HR 활동이 좀 후순위로 밀리기 쉽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 분석 역량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HR이 진짜 전략적 파트너가 되려면 HR 담당자들의 역량 개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지지, 그리고 조직 문화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HR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와 시스템 구축이 함께 가야 하는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라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역할입니다. 변화 주도자 체인지 에이전트인데요. 이건 또 어떤 역할일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변화 주도자 체인지 에이전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역할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조직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 같은 역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할은 조직이 끊임없이 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좀 선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넘어서요. 조직 내부에 만연한 어떤 비효율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여서 혁신을 촉진하고 조직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거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 네. 예를 들면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제도를 기획하고 실행하거나 새로운 협업 도구를 도입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M&A 이후에 두 조직의 문화를 통합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HR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김유미 노무사님 영생에서도 아마 조직 활성화나 효과성 증진을 위한 HR의 역할을 강조하셨을 텐데 바로 이 변화 주도자 역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 변화에 대한 저항 관리, 지속적인 소통 이런 게 필요한데 HR이 이런 변화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이네요. 시장 환경이나 기술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니. 와,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변화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 변화 주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HR 담당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역량이나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화 주도자에게는 여러 역량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걸 꼽자면요. 첫째는 뛰어난 소통 능력입니다. 변화의 필요성,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우려를 잘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능력, 이게 필수적이죠. 소통 능력. 네. 둘째는 영향력과 설득력입니다. 공식적인 권한이 없어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동참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하고요. 셋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변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반발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뚝심, 이게 필요합니다. 뚝심이요? 네, 마지막으로 조직 진단 및 변화 관리 전문성입니다. 조직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변화 관리 방법론, 예를 들면 코터의 8단계 모델 같은 거요. 이런 걸 적용해서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변화를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변화 과정에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접근 방식. 이게 저항을 줄이고 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통, 설득, 뚝심, 전문성, 그리고 참여 유도까지. 와, 정말 다재다능해야 하는 역할이군요.
행정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근로자의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변화 주도자까지 오늘날 HR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정말 넓고 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역할은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즉 행정 전문가 역할이 잘 뒷받침되어야 직원들이 신뢰를 갖고 HR의 어떤 전략적 제안이나 변화 노력에 귀 기울일 수 있겠죠. 아, 서로 연결되는군요. 네. 또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즉 근로자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한 전략이나 변화를 추진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오늘 김유미 노무사님의 영상을 출발점 삼아서 HR 다중역할 모델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행정 전문가, 근로자의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변화 주도자. 이 네 가지 역할 모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울리 교수가 특히 강조했던 지점, 그리고 김유미 노부사님 영상에서도 분명 다뤄졌을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역할 간의 균형입니다. 마치 네 개의 다리로 서 있는 의자처럼 어느 한쪽 다리만 너무 길거나 짧으면 의자가 불안정해지고 제 기능을 하기 어렵잖아요. 아, 의자 비유 좋네요. 네. 물론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발전 단계, 당면한 과제에 따라서 특정 역할이 일시적으로도 강조되어야 할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즉 행정 전문가 역할과 핵심 인재 확보, 전략적 파트너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직면한 기업이라면 변화 관리, 즉 변화 주도자 역할과 구성원 동기부여, 근로자의 대변인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역할이라도 소홀히 하면 조직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기반이 엉망인데 전략만 외칠 수도 없고 직원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변화를 성공시킬 수도 없으니까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균형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결국 조직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서 네 가지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은 때로는 서로의 목표나 방식이 좀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아, 충돌할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정 전문가의 목표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리려는 근로자의 대변인의 목표가 충돌할 수 있죠. 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 전략, 즉 전략적 파트너 역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문화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 수도자 역할 사이에도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야에서는 이 네 가지 HR 역할 중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어떤 역할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역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관리하고 오히려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비용 절감과 직원 투자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나요? 혹은 단기 성과 압박 속에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울리히 교수의 모델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HR의 역할을 고민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